실은 설득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막 근거를 들이밀고 나서 당신은 틀렸어요, 생각이 잘못됐어요 라고 하면 가드를 올리고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. 설득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너희 도움으로 내가 잘 납득이 됐어. 납득. 이렇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설득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이만큼의 정보를 다다다다다 쏟아내고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결정하기가 힘들죠. 복잡한 설득일수록, 특히나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설득일수록 잽을 좀 날려야 돼요. 저는 탤런트 역량 개발 그리고 리더십 개발을 돕고 있는 디와인 컴퍼니 대표 유달래고요. 컨설턴트 그리고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심리학 전공으로 학부 대학원 졸업하고 첫 직장이 메인앤컴퍼니라고 하는 글로벌 전략 컨설팅 펌이었어요. 국내에 많은 다양한 기업들의 프로젝트들을 많이 수행을 했고요. 어떤 직무인지 컨설턴트가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?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상의 주제들, 그 주제는 전략 수립이 될 수도 있고 M&A가 될 수도 있고 기업 문화나 조직에 해당하는 것도 될 수가 있는데, 그런 그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고객사 인력과 팀을 이루어서 주어진 기간 안에 해결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고요. 분석력, 정보력, 그 다음에 전문성, 그거 못지않게 갈등 상황이 투입된 경우가 많아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자질에 해당하게 되죠.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을까요? 2000년대 후반 금융사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추구를 하는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주 AI 디지털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지만 실은 그때만 해도 난 인터넷 베킹도 안 해, 그거 10년 뒤에나 될 일이야, 좀 서두를 필요가 없어 하는 의견이 쫙 갈려있는 시대였어요. 그럴 때 투자 설득을 한다라는 거는 숫자와 근거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결정하시는 분이 상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필요했었거든요. 지금 이제는 그렇게 소비자들이 보면 새로울 거 없는 일상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는 그렇게 새로운 미래의 모습으로 논의하고 설득해보고 했던 그 기억들이 좀 생생하게 나네요. 그래서 오늘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일잘러의 설득 노하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좀 모셨습니다.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설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설득 당하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. 네, 왠지 당하는 것 같아서. 그렇죠. 말 그대로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, 내 의견을 바꿔서 설득이 되면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해야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. 그래서 실은 설득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설득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설득 당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 도움으로 내가 잘 납득이 됐어. 납득. 이렇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설득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막 근거를 들이밀고 나서 그러니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. 당신은 틀렸어요, 생각이 잘못됐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더 이상 내용을 바라보지 않고 나도 네가 틀린 거를 발견해 주겠어 라는 마음으로 가드를 올리고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.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봐주고 그 사람 생각을 정리할 그런 순간순간도 배려를 하고,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결정을 하는 건데 좋은 결정을 하기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라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못지않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할 말을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내 입장에서 중요할 것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정을 조절해서 급하게 업무 협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설득을 할 때 저 진짜 급해요, 이거 꼭 언제까지 해야 돼요, 안 해주시면 저 큰일 나요 라고 얘기한 건 제 사정이에요. 그리고 실은 그 설득도 아니고 호소를 하는 거죠. 상대방 입장에서 도와줘야 될 이유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하는 상대방의 자리에서 논거를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설득의 원칙인 것 같아요. 설득은 진짜 그 논리와 근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세우는 것부터가 좀 사회초년생 친구들 많이 어렵습니다. 이들에게 좀 주실 수 있는 조언이 좀 있을까요?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,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좀 시각화해서 논리 구조를 정리해 보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.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있고 그 뒷받침하는 논거들이 있잖아요.
로직 트리 형식으로 내가 하는 설득의 논거를 정리해 보는 건데, 주장하는 바 밑에 한번 그 논거들을 서로 겹치지도 않지만 명확하게 구분이 되게 정리를 해보고, 다시 그 각각의 논거들 뒷받침하는 그 밑에 적는 상세한 논거들을 다시 그 밑에 적어보고, 그러면 완성된 결과물이 마치 나뭇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처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로직 트리라고 하는데, 그냥 내가 이렇게 말들을 쭉 적어서 보는 것과 한 판으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봤었을 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 미시 원칙이라고 하죠. 모아 놓았을 때 중요한 게 빠져서도 안 되고, 그 다음에 각각이 완전히 다른 것들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렇게 로직 트리를 그려놓고 나면 내가 이 얘기를 여기에도 써먹고 저기에도 써먹고 있네? 라고 막 이야기들이 중첩되는 게 보여요. 그 논리적인 허점, 내가 놓치고 있는 거, 그 다음에 강조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가 훨씬 더 쉽게 판단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논리 구조를 시각화해 보시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. 그럼 설득의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좀 좋을까요? 저는 넥스트 보스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팀장님에게 A 안으로 갑시다 라고 설득을 했으면, 이 팀장님은 임원한테 가서 이러저러해서 제가 A 안으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. 아, 그쵸. 결정을 정당화해야 돼요. 한 수 앞을도 보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쵸. 예, 내 앞에 설득 대상은 팀장님이지만 더 높은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 문제가 어떤 측면이 중요할까라고 나도 내 시야를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에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고 실험인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다음 상사한테 가서 내가 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한 3가지 Y를 적는다라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구성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설득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7가지, 8가지, 10가지 왜 그래야 하느냐라는 논거를 생각하고 준비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다 꾸역꾸역 설명한다고 해서 설득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. 많은 경우에 오히려 진짜 중요한 3가지, 4가지의 그 논거들을 잘 전달하는 게 설득에는 더 효과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설득의 내용 이외에도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좀 있을까요? 정말로 맞는 논리를 잘 정리를 하는 것, 내용을 잘 준비하는 게 반이면,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나머지 반은 설득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. 문제가 이제 단순한 것이라고 하면 한 방에 설득하는 게 가능해요. 그런데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소화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가서 이만큼의 정보를 다다다다다 쏟아내고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결정하기가 힘들죠. 복잡한 설득일수록, 특히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설득일수록 잽을 좀 날려야 돼요. 잽을. 예. 뭐 어떤 식으로?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라고 미처 모르고 있었던 정보들, 다른 시각 같은 것들 좀 알려주고, 그 다음에 결론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정말 잘 판단하려면 어떤 걸 더 고려를 해야 될까요? 라고 상대방도 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, 그리고 뒤돌아서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, 내가 어떤 식으로 누구와 함께 어떤 포맷으로 정보를 주고 이 사람의 의견을 또 다시 받고 하는 주고받음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예를 들어 좀 어려운 의사결정이다 했을 때 프로세스를 좀 어떻게 설계를 좀 해두면 좋을까요? 프로세스를 설계를 할 때 가장 시작이 되는 부분은 상대방을 잘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.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. 예를 들면 뭐 어떤 AI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설득을 해야 돼요. 상대방이 이 기술 자체를 모른다라고 하면 뭐 어떤 사업을 합시다 하기 전에 이 사업에 들어가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.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을 잘 전달을 해줘야 되고 얼마나 마음을 바꿔야 하고 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게 첫 번째고요. 근데 그 못지않게 회사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스테이크홀더라 그러죠. 관계된 사람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. 많은 경우 회사 안에서의 복잡한 의사결정은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여기에 동의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인풋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
이런 의사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. 테크팀이든 뭐 재무팀이든 뭔가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니까. 그렇죠. 그 관련된 사람들을 의사결정권자를 중심으로 스테이크홀더들을 쭉 정리해보고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이 과정에 참여를 시켜야 하느냐를 또 생각해 봐야 되죠. 이 두 가지를 분석을 하고 나면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로드맵이라고 하죠. 그런 것을 그리는데 굉장히 필요한 정보들을 다 모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일을 하기 위해서 좀 구직을 한 친구들도 있어요. 그들에게는 면접이나 그런 과정들이 어찌 보면 설득을 하는 과정이라고도 보일 수도 있거든요. 어떤 이 설득의 자세, 어떤 설득의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면접의 경우에는 이 상대방이 네가 뭘 잘하고 있는지를 쏟아내봐 라는 마음으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럴 때에는 담백하고 자신감 있게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게 맞아요. 근데 모든 설득이 그렇지는 않거든요.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나와 대화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. 근데 어쨌든 면접 상황에서는 내가 위축되거나 뭐 알아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반짝반짝하는 부분을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. 대표님과 설득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초년생들이 읽으면 설득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배울 수 있는 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예. 부럽지만 경험을 좀 정리하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최근에 이제 설득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집기를 했어요. 좀 소개해주고 싶은 설득 팁이 있습니까?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.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. 협력사가 사고를 쳤다. 뭔가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. 메모리 카드가 포맷됐다. 그때 인용했던 그 중요한 데이터 실은 에러가 있었다. 네. 가슴이 철렁철렁하죠. 근데 그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구 잘못이야? 책임을 질 사람을 찾는 그 흐름이 되는 게 너무 괴롭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어야죠.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오늘에 집중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프레이밍을 기선 제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또 다른 팁도 있습니까? 목표 수준을 협상을 해야 될 때, 과감하고 이노베이티브한 시도를 해야 될 때,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팁들을 담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컨텐츠를 보게 될 스타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? 스타터 분들이라고 하셔서 더 앞으로 많은 무궁무진한 어떤 발전의 여정을 가실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서 피드백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해볼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. 제가 다녔던 회사가 또 피드백 문화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어요. 네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료도 얘기해주고 팔로워도 얘기를 해주고 나의 보스도 얘기를 해주고 하는 환경이었습니다. 실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. 내가 뭐가 부족한지라고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직면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. 나는 부족해. 나는 이런 평가를 받았어. 라고 소화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한 이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내가 이게 취약하다라고 평가를 했구나. 정보인 거죠. 그게 페어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할 수 있고 저 평가에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은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하고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것보다 실은 더 중요한 건 내가 한 일에 대한 평가지 나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아니거든요.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보다 내일의 여러분이 더 발전하셨고 더 잘하실 거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오늘의 여러분은 부족한 게 있어요. 나는 여전히 소중하고 잘해낼 수 있고 잘해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단단하게 갖고 계시면 정말로 그냥 중요한 정보로 잘 활용을 해서 자양분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꼭 이렇게 설득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즈니스 상황에서 스타터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좀 있으십니까? 상사분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소위 말하는 똥꼬집을 부려야 하느냐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실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. 제프 베조스가 이제 많이 쓴 표현 중에서 원웨이 도어, 투웨이 도어라는 표현이 있어요. Choose your battle. 모든 상황에 있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다 설득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So what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입장을 꼭 정리해 보시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